오늘은 예천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비료 관련 설명을 잘 하시고 비료 전문가이신 사장님을 만나러 오늘 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 예. 예. 오늘은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과밭에 가보니까 꽃눈이 잎눈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사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올해 달리는 사과는 작년 꽃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꽃눈 분화가 이제 그 작년 5월 달에 꽃눈 분화가 돼서 6월, 7월에 꽃눈 형성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조량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좀 잘 하신 분들은 꽃눈이 좋게 나왔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양분을 만드는데, 그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로 정제가 돼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그 양분이 이동을 하거든요. 뿌리 쪽으로 이동하고 꽃눈으로 이동하고 또 과일로 이동하는 게 잎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잎에서 동화작용, 햇빛이 없기 때문에 동화작용을 충분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양분을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장 양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저장 양분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년에 저장한 양분을 올해 6월 15일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저장 양분을. 그러면 6월 10일 이후에 다시 내년 저장 양분을 만드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내년 꽃눈에 지장을 줍니다. 그 이유는 날씨 변화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가들이 해야 될 점이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질소 억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은 5월, 6월, 7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꽃눈 형성기이기 때문에 분화 형성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햇빛은 안 떴지만 마그네슘을 많이 쳐서 광합성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뭐 규산제나 이런 걸 해서 질소를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갈반, 특히 이제 갈반으로 인해서 조기 낙엽된 부지들이 그 꽃눈이 없죠.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잎이라는 거는 양분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망가지면 사과도 비대도 안 되고 착색도 불량하고 그 다음에 내년 꽃눈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잎 관리가 어떻게 보면 사과 농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과를 다 따놓고 저기 우리 그 저장 양분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11월 달이든 우리 홍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달에 수확을 하시고 질산 마그네슘, 질산 고토를 5kg 내지 8kg를 꼭 연면살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잎을 통해서 저장 양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소를 연면살포를 하시잖아요. 요소는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저장 양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사과 따놓고 그 질산 마그네슘을 5kg 내지 8kg 하고 아미노산제 그거 하고 뭐 붕산을 한 200g 정도 해서 감사비로 연변살포를 해주면 전지할 때 꽃눈이 충실하게 맺힐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몇 년 동안 농가들한테 시켰습니다. 사과 따놓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장님 질산 마그네슘 한 8kg 넣고 아미노산, 붕산 넣고
한 번만이라도 살포해 주시면 내년 꽃눈이 굉장히 좋아진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 충분히 보호받고,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들이 꽃눈이 없죠. 예, 올해는 더더욱 꽃눈이 약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는 사과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키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무만 크니까. 도장지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수세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냉해 피해도 상당히 심했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와서 이파리가 조기 낙엽된 분들은 이제 잎 관리가 안 되니까 꽃눈 자체가 가짜 꽃눈이 많았죠. 형성이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6월, 7월 그때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가리 이런 거 싼 거 연면살포를 해서 꽃눈을 만들어라. 그리고 바닥에 염화가리든 항상가리를 간주를 해라.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 뿌리는 항상가리를 그 잎상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뿌려놓고 녹아서 최소한 흡수되는데 2달이 걸리니까 수세 센 밭들은 5월달에 뿌려야 되겠죠. 예, 근데 보통 관례적으로 장마 전에 뿌린단 말입니다. 황산가리를. 근데 늦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은 바로 물에 타서 녹여서 바로 흡수가 되는 염화가리라든가 항산가리를 바닥십이나 간주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 연면살포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억제가 들어가야 이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7월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비 예보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억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충분하게 쳐주시고요. 사과 수확한 뒤에 질산 마그네슘, 아미노산, 붕산해서 감사 연면살포해서 충분하게 더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촉진하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충분하게 꽃눈 쪽으로 양분을 이동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 꽃눈은 이렇게 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잎눈이 꽃눈이 잎눈으로 많이 튀었죠. 많이 튀었어요. 그 얘기는 작년에 아마 저장양분이 부족한 나무, 수세가 센 밭들이 올해 더더욱 심할 겁니다. 그러면 수세가 올해, 센 나무가 잎눈으로 많이 트여 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수세가 많이 세다는 얘기는 도장지가 많이 튀고 과일이 안 달리는 나무를 말하는 그런 나무는 평생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박피를 하든 수세 억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나무는 거름도 죽여야 되겠고요. 오히려 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 따놓고 질산 마그네슘을 꼭 연면 살포하는 것을 내년 꽃눈을 위해서 저장량분을 더 갖고 가야 됩니다. 수확 후에 질산 마그네슘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면 살포하라는. 예, 알겠습니다.